효과적인 모바일 UX 만들기 디자인 과정 1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기 좋고 기능적인 모바일 사이트 제작을 위한 사용자 경험 및 디자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URL은 구글 파트너스 디자인 조사 자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 UX 원칙에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멀티태스킹 또는 이동 중에 작은 화면에서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 작업은 이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효과적인 디자인 원칙과 권장사항을 준수하여서 클라이언트의 사용자 만족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섹션을 하나로 잇는 공통점은 모바일 사용자가 목표 지향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사이트의 사용자는 필요한 것을 쉽고 즉각적인 응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모바일 사이트에 따른 평가를 알아보게 되면 UX 디자인 원칙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다양한 사이트 개발 옵션을 알아보고 대략적인 장점과 단점을 숙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모든 유형과 크기의 보기 화면에 대응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며 다음과 같은 표와 같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자, 제일 첫 번째 반응형 웹사이트 디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서빙, 그 다음에 세퍼레이트 URLs 세 가지 옵션으로 되어 있죠. 제일 첫 번째 반응형 웹 디자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사용자 기기,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 비시각적인 브라우저와 무관하게 같은 URL에서 동일한 HTML 코드를 제공하지만 화면 크기에 반응하여 디스플레이를 다르게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디자인은 구글에서 권장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자, 동적 제공, 다이나믹 서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URL을 사용하지만 서버에서 사용자 브라우저를 파악해서 기기 유형별로 다른 버전의 HTML을 생성해 주는 거죠. 자, 세 번째 내용은 개별 URL 파트입니다. 세퍼레이트 URL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기기마다 다른 코드를 별도의 URL로 제공합니다. 이 구성에서는 사용자 기기를 감지한 후에 HTTP 리다이렉션과 그 다음에 HTTP 헤더를 사용해서 적절한 페이지로 리다이렉션 합니다. 자, 좋은 디자인 사이트, 모바일 사이트에 따른 조건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자, 구글과 앤서랩은 다양한 사용자들이 각종 모바일 사이트 그룹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주제로 조사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25개의 모바일 사이트 디자인 원칙을 밝혀냈습니다. 고객사의 디자인 원칙을 적용하여서 원활하고 그리고 원활한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각 카테고리를 개별 모듈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그림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홈페이지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사이트 서치, 그 다음에 유저빌리티, 폼 팩터, 스트림라인, 킵폼이라는 주제로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모바일 사이트의 디자인 권장사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데스크탑 홈페이지는 일반적으로 시작 페이지, 고객, 문의처, 프로모션 공간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지만 모바일 홈페이지는 표시되는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연결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연결해주는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클릭 유도 문안을 중심으로 배치한다는 거죠.
자, 기본 클릭 유도 문안을 사이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모바일 사용자들은 메뉴 항목을 놓치기 쉬우므로 주요 클릭 유도 문안을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기본 클릭 유도 문안이 사이트 본문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보도 작업은 메뉴나 스크롤해야 볼 수 있는 부분에 배치된 경우에 작업을 더 쉽게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짧고 친절한 메뉴가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구분된 간략한 메뉴를 제공하면 모바일 사용자의 탐색이 쉬워지게 됩니다. 데스크탑 사이트에서는 포괄적인 메뉴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모바일 사용자는 원하는 항목을 찾기 위해서 긴 옵션 목록을 스크롤하는데 부담을 느낍니다. 메뉴 항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메뉴 항목들을 리스트업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데스크탑 항목처럼 많은 메뉴보다는 조금 더 정리된 그런 메뉴를, 정리되고 간략한 메뉴를 제공을 하라는 거죠. 한 대형 백화점에서는 모바일 사이트의 제품 카테고리를 개선하여 데스크탑 사이트보다 짧고 명확하게 정의된 목록을 조사 대상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로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로고를 홈페이지로 돌아가는 탐색 버튼으로 사용하는 거죠. 모바일 사용자는 사이트를 탐색할 때 홈페이지로 쉽게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대다수의 조사 대상자들은 페이지의 상단에 로고를 탭하여 홈페이지로 돌아가려고 했으며, 이러한 링크가 없을 경우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자, 네 번째,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한다는 거죠. 프로모션은 탐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클릭 유도 문안과 확실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프로모션은 근처의 콘텐츠를 가리게 되면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한 기업의 모바일 사이트를 방문한 대상자들은 대형 프로모션 배너가 눈길을 사로잡는 바람에 그 아래에 위치한 탐색 버튼을 놓쳤고, 결국 자세한 제품 정보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상자들은 선호했던 앱 프로모션은 대형 전면 광고가 아닌 쉽게 닫을 수 있는 배너였습니다. 자, 사이트 검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트 검색은 모바일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도록 도와주는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사이트 검색 기능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사이트 검색을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한다는 거죠. 사이트 검색을 홈페이지 상단 주변에 빈 입력창으로 배치합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찾는 사용자는 주로 검색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검색은 사이트에서 모바일 사용자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기능 중 하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페이지 상단에 잘 보이는 빈 텍스트 검은 창을 선호했습니다. 두 번째, 사이트 검색 결과의 관련성 보장. 자, 이 부분은 개발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자, 제일 첫 번째 기능과 연동해서 사이트 검색으로 가장 유용한 결과부터 반환되도록 하고, 자동 완성, 맞춤법 수정 등의 스마트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들은 검색 시 여러 검색 결과가 표시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환된 결과를 보고 사이트의 검색 성능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색 결과 중 첫 페이지에서 가장 유용한 결과가 표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개발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화면단을 개발할 때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부분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지금의 내용들은 구글의 정보에서 이렇게 발췌해서 수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자료들을 검색하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디자인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검색 결과들은
첫 페이지에 가장 유용한 결과가 표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작은 화면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 완성, 맞춤법 수정 등의 스마트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세 번째, 필터를 구현하여 사이트 검색의 사용성을 개선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개발 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더 정확히 검색할 수 있도록 필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단 필터로 인해서 검색 결과가 연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상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구성을 지정하도록 허용한 사이트, 딜러 사이트도 있었습니다. 검색 결과를 연계로 만드는 필터가 없도록 하고 특정 필터를 적용할 때 몇 개의 결과가 반환될지를 미리 알려서 편리함을 도모합니다. 네 번째, 사이트 검색 결과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검색 범위를 쉽게 좁힐 수 있는 경우 사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하면 방문자들에게 유용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층이 다양한 경우에 검색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 가장 관련성 높은 컨텐츠 세그멘트의 결과를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형 신발 소매업체는 모바일 검색을 시작할 때 성별 및 원하는 신발 치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거래 구매 단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경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스스로 주도하는 전환 방식을 원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방문자들에게 주도권을 넘김으로써 구매 단계를 유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탐색하도록 지원하는 거죠. 방문자가 계정 등록 없이 사이트를 둘러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트 경험에서 등록 단계를 너무 일찍 배치하면 구매 단계로의 진입 확률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계속 탐색하기 위해 등록을 요구하는 사이트에 불만을 가졌으며 친숙하지 않은 브랜드인 경우에 불만이 더욱 컸습니다. 대상자들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컨텐츠를 둘러보고 사이트의 내용을 미리 살펴보기를 원했던 거죠. 자, 두 번째,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비회원 구매를 허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비회원으로 결제하는 옵션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혜택으로 등록을 유도합니다.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는 대상자 할지라도 소매업체의 계정은 반드시 만들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대상자들은 비회원 결제를 편리하고 간단하며 쉽고 빠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등록에 따르는 혜택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도 회원으로 등록해야지만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에 따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존 정보 활용으로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마찬가지로 개발 쪽의 내용들이 되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디자인 파트에서 구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발 쪽으로 넘어가는 디자인 양식을 제공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보유한 정보나 타사 결제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매 단계를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등록된 사용자라면 회원 정보를 이용해서 자동 입력되도록 합니다. 신규 사용자라면 사용자가 이미 사용 중일 수 있는 타사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조사 대상이었던 여러 판매업체 사이트에서는 타사 결제 서비스를 옵션으로 제공해서 해당 서비스를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서 배송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였습니다. 자, 네 번째, 복잡한 작업에는 클릭 통화 버튼을 사용해 주는 거죠. 자, 눈에 띄는 클릭 통화 버튼을 제공하면 사용자가 복잡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때 이탈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구매 단계 중에서 복잡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시점에서 클릭 통화를 제공합니다.
대상자들은 휴대기기에서 복잡한 양식을 작성하기보다는 금융사와 통화하며 전화로 작업을 완료하는 옵션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기기에서 쉽게 전환을 완료하도록 지원하는 거죠. 구매를 나중으로 미룰 방법을 찾는 모바일 사용 방문자들도 있기 때문에 소셜 공유, 이메일 또는 장바구니 기능을 통해서 다른 기기에서 구매 경로를 쉽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휴대기기에서 구매하는 방식에 안심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유입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기 간에 손쉽게 정보를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채용정보 사이트에서는 나중에 취업할 취업 정보들을 자신에게 이메일 보내는 기능으로 제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식 입력에 따른 내용들인데요. 자, 일단 상품 구매, 견적받기, 이메일 목록, 가입 등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사용자의 구매 과정은 최대한 원활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간소한 양식 입력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불편을 줄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를 입력해야 하는 입력란에는 숫자 패드를 제공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양식의 다음 입력란으로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대상자들은 사이트에서 우편번호나 생년월일 등의 그 값을 입력할 때 숫자 패드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데에 만족을 표했습니다. 정보를 입력하면 다음 입력란으로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양식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작은 입력 양식란을 반복해서 탭하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의 키보드를 숫자 모드로 전환해야 할 때 불만을 가졌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부분은 디자인할 때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되고요. 작업마다 가장 간단한 입력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자, 모바일 양식의 입력 항목마다 전환 버튼 또는 드롭다운 메뉴가 가장 적절한지 여부를 고민하고 사용자가 탭하기 쉽도록 디자인합니다. 적은 수의 옵션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하기보다는 커다란 전환 아이콘을 택하는 편이 쉽습니다. 또한 많은 수의 옵션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드롭다운 메뉴가 가장 간편합니다. 자, 많은 수의 경우에는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은 수의 경우에는 전환 아이콘을 탭하는 게 쉽다라는 거죠. 작업마다 가장 간단한 입력 방법을 선택하고 탭 타겟이 충분히 크고 알아보기 쉽도록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날짜 선택 시에 시각적인 캘린더를 제공합니다. 자, 명확한 안내가 포함된 시각적인 캘린더로 날짜를 선택하도록 하여 방문자가 사이트에 머물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항공편을 예약할 때 다음 주 주말이 정확히 며칠을 뜻하는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날짜를 선택할 때는 시각적인 캘린더를 제공하면 방문자가 달력 앱을 열어보려고 사이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할 때 분명한 라벨을 제공해 혼동을 방지합니다. 자, 네 번째, 라벨 표시 및 실시간 검증으로 양식 오류를 최소화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디자인 파트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디자인에서 구현하는 그런 자바스크립트 기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입력할 정보를 선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라벨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오류를 실시간으로 검증하여 양식을 제출하기 전에 문제점을 알려주는 거죠. 양식에 명확한 라벨을 표시하고 사용자가 실제로 정보를 입력할 때 라벨이 잘 보이도록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소만 보였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 입력란에는 상세 주소를 잘못 입력한 대상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입력란 안에
라벨을 배치한 경우 정보를 입력하면 라벨이 사라져 대상자에게 안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보가 입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입력되는 폼 양식에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오류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효율적인 양식 디자인이 있습니다. 양식의 입력란 기수를 최소화하고 정보를 최대한 자동 입력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라벨이 표시된 진행률 표시줄을 사용해서 여러 단계로 구성된 양식의 입력 과정을 안내하게 됩니다. 양식을 입력할 때는 반복되는 작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입력란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자동 입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식이 여러 단계로 구성된 경우 상단에 진행률 표시줄을 배치하여서 사용자에게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 단계가 매우 복잡한 양식을 입력할 때 부담을 느꼈지만 이후 섹션을 분명히 하는 라벨이 표시된 경우에는 보다 간단한 양식으로 훨씬 편안하게 입력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제 저희가 하나의 양식에서 입력하기보다는 파티션을 나눠서 이렇게 여러 단계로 구분 지어져서 양식을 입력하게 되면 보다 간단한 양식에 편안하게 입력되는 그런 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여러 단계로 구성된 양식에서 이름, 우편번호 등 미리 입력된 정보가 입력되는 그런 하나의 정보로서 입력을 완성하는 기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성 및 폼 팩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바일 사용자는 사용 경험 개선을 위해서 소소한 노력을 알아차리고 감동할 것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모바일 폼 팩터와 특별한 사용자 요구를 감안하여 전체 사이트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디자인 파트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모바일에 맞춘 전체 사이트의 최적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대상자들은 휴대기기에서 데스크탑 사이트를 탐색할 때보다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사이트를 탐색할 때 훨씬 편리함을 느꼈습니다. 데스크탑 페이지와 모바일 최적화 페이지가 혼재된 사이트는 데스크 전용 사이트보다는 훨씬 더 불편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이트를 사용할 때 화면을 확대할 필요가 없는 사이트가 좋은 사이트라는 거죠. 사이트에서 화면을 확대하다 보면 클릭 유도 문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 정작 사용할 그런 서브밋 버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사용자의 시선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확대할 필요가 없는 사이트를 디자인한다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자들은 화면을 확대 또는 축소해야 할 때 불편을 느꼈고 중요한 메시지와 클릭 유도 문안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사용자가 화면 배우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도록 모바일 사이트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모바일 사이트는 화면 확대 기능을 막아놓기도 했는데 사이트를 제대로 디자인했다면 사용자는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반대되는 얘기가 되는데요. 확대 가능한 제품 이미지,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레이아웃들은 저희가 이제 확대 가능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저희가 시선을 잡아놓는 데에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용자들에게는 제품의 상세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사진과 같은 주요 이미지에 고화질 클로즈업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사진 이미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고객은 구매할 제품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요. 판매업체 사이트에서 대상자들은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고해상도 클로즈업 이미지를 볼 수 있기를 원했으며 이런 이미지가 제공되지 않으면 불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로 지금 제시해 드리고 있고요. 효과적인 화면 방향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강요에 의한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품 리스트가 많을 경우에는 필요한 어떤 구분이 되겠습니다. 특정 방향으로 보도록 디자인된 사이트라면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단 중요한 클릭 유도 문화는 방향과 무관하게 작동해야 됩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작은 활자를 읽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화면 방향을 돌려야 하는 계기가 오기까지 일정한 화면 방향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가로 및 세로 방향 모두에 맞춰서 디자인하거나 최적의 화면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사용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단 중요한 클릭 유도 문화는 방향을 전환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단일 브라우저 창에 붙잡아 두기라는 그런 명제인데요. 클릭 유도 문안을 이용해도 브라우저 창이 새로 열리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가 창을 전환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기능을 사이트에 추가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창을 전환하기가 쉽지 않으며 방문자가 내 사이트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릭 유도 문안으로 새 창이 열리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를 한 곳에 붙잡아 둘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쿠폰을 받기 위해서 새 창을 열었던 대상자도 있었는데요. 사용자가 다른 창을 열어볼 필요가 없도록 사이트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쿠폰을 제공하는 그런 레이아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사이트라는 라벨을 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PC 사이트, 모바일 사이트 이런 방식으로 제공을 하라는 겁니다. 자, 상세 내용을 한번 알아보면, 자, 사이트 경험을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사이트 대신에 데스크탑 같은 라벨을 사용해서 모든 사용자들에게 전체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체 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옵션을 본 대상자는 모바일 사이트가 축약된 버전이고 전체 사이트가 이게 지금 PC 버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트라고 인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식될 때에는 저희가 라벨을 변경해서 모바일 사이트와 데스크탑 사이트의 컨텐츠라고 이렇게 라벨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용자 위치가 필요한 이유를 명시합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이제 위치를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위치를 묻는 경우에는 사용자 위치가 왜 필요하고 이 정보가 경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위치 정보를 물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묻는 이유가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행 사이트에서 다른 도시의 호텔을 예약하려 했던 대상자는 자신의 위치를 감지하여 현재 거주하는 도시의 호텔을 제안하자 혼란을 느꼈습니다. 위치 입력란은 기본적으로 비워두고 사용자가 인근 호텔 찾기와 같은 클릭 유도문을 통해서 위치를 입력하도록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구글에서 제공했던 기본적인 디자인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그래픽 프로그램, 포토샵과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디자인 작업으로 이어갈 거고요. 챕터 1 과정에서는 이렇게 디자인 과정을 만들어주는 효과적인 모바일 UX 만들기 디자인 과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챕터 2에서는 효과적인 모바일 UX 만들기 코딩 과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 과정과 챕터 2 과정으로 두 개의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효과적인 모바일 UX 만들기 첫 번째 1강 내용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